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SF 영화 컨택트의 언어학적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말을 미리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동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구독을 누른 후 스포일러가 없는 영화 컨택트 리뷰 1편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SF 영화 컨택트는 외계인의 언어를 배운 주인공 루이지 뱅크스 박사가 자유의지를 잃은 대신에 미래를 보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외계인의 언어란 게 뭐길래 미래 보는 예지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게 그렇게 좋으면 나도 웨익 시험 보고 1등은 받아서 로또 살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신 자유의지를 잃는다고요. 로또 당첨 번호를 알더라도 여러분이 그 번호에 로또를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로또를 사는 미래는 작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우리들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겨우 언어를 배워서 외계인의 사고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설정 오류 아니야? 아닙니다. 영화 중간에 언어학자 루이지 뱅크스 박사는 물리학자 이안 도넬리에게 사피어 워프의 가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이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외계인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외계어로 인해서 사고가 결정되고 그로 인해 자유의지를 잃게 되는 대신에 미래를 보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학 조사 사례의 형태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에스키모인들은 눈의 종류에 대해서 400개의 어휘를 지녔는데 그 때문에 에스키모인은 미국인이나 한국인보다 더 풍부하게 눈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언어는 무지개의 색깔을 5개로 얘기하지만 또 어떤 지역은 무지개의 색이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무지개 색이 7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또한 무지개 7개의 색으로 결정되죠. 매우 유명한 SF인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서 극단적인 통제 정부를 그리고 있는데, 정부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유를 지칭하는 free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사피어 워프의 언어 결정론이고, 이로부터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현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을 유발하는 단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죠. 인종차별에 대한 단어들도 마찬가지고요. 미안하지만 언어는 사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에스키모인이 눈에 대한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요? 1911년에 프란츠 보아스라는 인류학자는 에스키모인이 눈에 대해 서로 무관한 4가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자민 리어프는 그 결과를 7개로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이 이곳저곳 퍼지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에스키모가 400개나 되는 눈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에스키모는 눈에 대한 남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걸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게 된 거죠. 어떤 언어는 무지개 색깔을 5개나 6개로 인식한다고요? 심리학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어떤 언어의 색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색을 매우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심리학 실험에서 언어에 따라 다르게 지칭하는 새 색깔을 2개로 묶어보라고 하자 각각 언어에 맞는 색깔을 묶었습니다. 언어 결정론 맞네. 사람들이 언어에 따라 사고를 결정하고 있잖아. 아니, 님들 실험에 참가했다고 해보세요. 색깔을 2분류로 묶어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힌트도 없어? 나 이거 빨리 하고 돈 받아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 뭐 이거는 뭐 초록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건 뭐 파란색이지,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 맞지? 이게 언어 결정론입니까? 초록색에 가까운 색이 아닌 그냥 초록색이라고 부르는 색을 초록색의 영역으로 묶는 사례 정도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최고치라는 겁니다. 이건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가 사고에 조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언어 결정론이 맞으면 언어를 못하는 강아지는 밥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밥도 못 먹고요. 주인에 대한 사고가 없으니 주인을 봐도 시큰둥하게 있을걸요? 그럼 언어 결정론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남녀 차별과 인종 차별 그리고 모든 차별에 대한 사고를 언어와 단어를 바꿔서 철폐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초에 흑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니그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차별적인 단어가 되자 블랙이라는 단어를 흑인을 지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엔 또 이 블랙이라는 단어 또한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일어서 아프로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중립적인 어감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언어 결정론 주의자들에 의하면 멸칭 단어가 인종차별에 대한 사고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인종차별에 대한 사고를 철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미국인은 새로운 흑인에 대한 단어를 자꾸 만들어야 될까요? 사실은 언어로 결정되지 않은 심층적인 사고, 즉 언어로 만들어지지도 영향을 받지도 않는 차별이라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 즉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완전히 틀렸거나 적어도 조금의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사피어 워프의 가설에 따라서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면 미래를 예지할 수 있다는 영화 컨택트의 설정은 틀린 건가요? 아, 영화 설정 에바네. 영화 완전 틀렸네. 영화 SF도 아니네. 뭐 어때요, 소설인데. 말도 안 되는 광선검 뿅뿅 휘둘리고 공기 없는 우주 공간에 우주선 날아가는 소리 다 들리는 스타워즈도 SF입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이 완전히 틀렸으면서 동시에 영화 컨택트가 명작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